정미선 씨는 53세 나이에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어린 아이들을 키우며 살던 세월이 어느덧 15년. 그 긴 시간 동안 식당 일을 전전하며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일하고 씻고 잠들고 또 일어나 일을 반복하는 하루들이 어느 순간 너무도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진학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고 집에는 미선 씨와 오래된 시계 소리만 남았습니다. 외로움이란 게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가끔은 버티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선 씨에게는 그 외로움이 이제 더 이상 견딜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동네 중식당에서 일하던 미선 씨는 단골 손님으로 오던 한 남자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김철수 씨, 나이는 자신보다 10살 많았고 말수가 적지만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자장면 하나와 군만두를 주문했고 음식이 나올 때까지 신문을 읽곤 했습니다. 어느 날 식사를 마치며 그 남자가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오래됐죠. 아들은 대학 기숙사에 있고요. 저도 혼자입니다. 이젠 외로워요. 사람 사는 집에 들어가면 밥 냄새가 그리워요. 그 담담한 고백에 미선 씨는 문득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몇 번의 식사로 이어졌고 철수 씨는 자신도 오래전에 이혼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내가 밥도 안 하고 같이 나가서 밥 먹는 것도 싫어해서요. 그러다 집을 나가더군요. 그 말을 들은 미선 씨는 순간 알 수 없는 연민이 들었습니다. 겉보기엔 반듯하고 착해 보이는 사람도 가정에서는 외로울 수 있구나 싶었던 겁니다. 며칠 후 퇴근길에 함께 걸으며 그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요? 제가 월세 낼 테니 미선 씨는 밥만 해주세요. 같이 살아달라면 살아줄 거예요. 그 말에 미선 씨는 웃으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저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대화할 수 있다면 그게 전부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달 후 두 사람은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미선 씨의 작은 집으로 철수 씨의 집 몇 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생활비를 많이는 못 드린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50만 원, 조금 지나 100만 원, 그리고 몇 달 뒤엔 1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미선 씨는 금액이 아니라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선 씨는 하루 3번 정성껏 밥을 차렸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다 집에 돌아오면 반찬을 새로 만들고 국을 끓이고 깨끗이 식탁볼을 갈아두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던 된장찌개, 소고기 뭇국, 달걀말이, 김치. 작은 식탁이지만 그곳에는 오랜만에 가족의 온기가 다시 피어나는 듯했습니다. 철수 씨는 늘 조용히 밥을 먹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선 씨는 처음엔 서운했지만 피곤해서 그렇겠지. 남자들은 원래 말이 없지라며 넘겼습니다. 때로는 그가 TV를 보며 웃는 모습을 볼 때면 그 모습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철수 씨의 말은 더 줄고 눈빛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같은 집에 있어도 대화는 없고 식탁에 앉아도 서로의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가끔은 그가 자신의 눈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선 씨는 믿었습니다. 시간이 쌓이면 마음도 따뜻해지겠지. 그 믿음 하나로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밤이면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더 해야 할까? 어쩌면 내가 부족한 건가? 그렇게 자신을 탓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가을날 저녁, 식탁 위에 식은 국을 바라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다시 사랑을 시작한 걸까? 아니면 또다시 누군가를 돌보기 시작한 걸까? 그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미선 씨의 하루는 늘 밥상 위에서 시작되고 밥상 위에서 끝났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뜨면 밥솥의 버튼을 누르고 식당에서 종일 일을 하고 퇴근하면 반찬을 새로 만들고 국을 끓이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철수 씨는 함께 산지 1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고 말없이 TV를 보고 말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일상에 대화는 없고 감정은 문처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밥상 앞에서는 유독 예민해졌습니다. 반찬이 5가지면 오늘은 왜 이렇게 반찬이 없어요? 어제는 6가지였는데 국에 소금이 조금 많으면 짠 거 못 먹는다고 했잖아요.
건강 생각 안 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미선 씨의 하루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한 번은 식당에서 갑자기 추가 근무를 하게 되어 퇴근이 늦어져 그날 저녁 밥상을 간단히 차려냈을 때였습니다. 달걀말이와 김치, 된장국만 준비했더니 그는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밥상이. 이럴 거면 밖에서 사 먹을 걸. 그 말이 마음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정성과 애쓰던 마음이 그 한마디에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한 날이겠거니 그 다음엔 예민한 성격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태도는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미선 씨가 아침을 준비하면 점심 반찬은 뭐예요? 라고 물었고 점심을 챙겨주면 저녁은요? 라며 끝없이 요구했습니다. 미선 씨가 감기에 걸린 날에도 그는 변함없었습니다. 국은요? 아직 못 끓였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열이 나네요. 그럼 내가 굶으라는 거예요? 아픈데 어쩌라고요? 그 한마디에 미선 씨는 말없이 일어나 기침을 참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끓는 냄비에서 김이 오르고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게 뜨거운 김 때문인지 서러운 마음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철수 씨는 마치 집밥이라는 단어에 사로잡힌 사람 같았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모두 집에서 먹어야 했고 직장에 갈 때도 도시락을 싸야 했습니다. 밖에서 사 먹는 밥은 믿을 수가 없어요. 깨끗하지도 않고 그렇게 밖에서 밥 먹으면 결국 병들어요. 그 말은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함께 즐기자는 제안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집착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반찬이 8가지가 안 되면 젓가락을 놓았고 식탁보가 구겨져 있으면 성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생선이 없는 날에는 오늘은 왜 단백질이 없어요? 라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선 씨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참고 살면 편안해질 거야. 그러나 그 편안함은 오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생활비 150만 원을 주는 걸로 모든 책임을 끝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생활비 냈으니까 됐죠. 집안일은 당신 몫이에요. 내가 청소까지 해야 해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냉장고 문조차 한번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빈 그릇은 항상 식탁 위에 그대로 두었고 자신이 흘린 국물도 닦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그는 가족에게 미선 씨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편하게 밥 먹는 자리라 당신은 안 가도 돼요. 그냥 집에서 쉬어요. 그 말이 지나치게 자연스러워서 미선 씨는 자신이 정말 가족이 맞는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함께 살아온 지 3년이 넘었지만 그의 자녀들이나 형제들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미선 씨 쪽의 경조사에도 그는 한 번도 함께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남 얘기잖아요. 나는 그 사람들 모르는데. 그 말 한마디에 미선 씨는 마음속 문이 하나씩 닫혀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 그 다음에는 슬픔, 그리고 마지막에는 체념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선 씨의 나이는 어느덧 60을 넘어섰고 손목 관절은 매일 아침 욱신거렸습니다. 그동안 미선 씨는 단 한 번도 여행을 가지 않았고 남편과 외식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밥 먹는 건 돈 낭비예요. 그 돈이면 좋은 재료 사서 집에서 먹지. 그가 늘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활비는 여전히 150만 원이었고 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는 한 번도 더 달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춘천에 사는 아들이 아이를 낳아 병원에 다녀온 데다 몸살이 나고 손목이 욱신거려 도마질조차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날 미선 씨는 용기를 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철수 씨, 아침만큼은 그냥 냉장고 반찬 꺼내서 혼자 데워 먹으면 안 될까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요. 손목도 아프고.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못 살겠네요. 그 말과 함께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옷 몇 벌과 서류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으면 혼자 사세요. 내가 돈 주고 이런 대접 받으려고 왔나? 그 한마디를 남기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은 지 사흘째 되던 날 미선 씨는 그제야 이것이 이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진 후에도 식탁 위에는 그가 먹던 밥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밥은 식어 있었고 반찬은 그대로였습니다. 정미선 씨는 멍하니 그 식탁 앞에 앉아 조용히 젓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숟가락 떠보았습니다. 차갑고 아무 맛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끼니를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왔다는 걸. 그날 이후 부엌 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식탁은 텅 비어 있었고 냉장고에는 반찬통이 가득했지만 더 이상 꺼내 먹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선 씨의 마음속에도 오랜 세월 지켜온 따뜻한 불빛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 미선 씨는 그만두었습니다. 손가락이 이미 핸드폰 번호를 누르려던 참이었지만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가 집을 떠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이 떠나 있었음을. 그는 식탁 너머의 사람을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보던 건 밥그릇과 반찬, 그리고 자기 기분뿐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그 사실을 이제야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먹는 것도 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정막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미선 씨는 조심스럽게 라면 하나를 끓였습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는 일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누굴 위해 밥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없어지니까 이게 이렇게 자유로울 줄이야. 그 생각이 들자 마음 한켠이 놓였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와도 더 이상 서둘러 반찬을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피곤한 날에는 그냥 간단히 라면을 끓이거나 때로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기분도 헤아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소소한 자유가 새삼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왼손 관절이 욱신거려 동네 병원에 들렀다가 간호사 한 분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요즘 여성 상담도 같이 하고 있어요. 혹시 법적으로라도 권리 찾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 말에 미선 씨는 한동안 명함을 가방 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연락할 생각은 없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명함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만져봤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권리를 찾겠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명함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날 오후 어르신들이 잘 찾는 복지센터 근처에 있는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그는 여성 변호사의 문을 조용히 두드리셨습니다. 12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사실상 부부였어요. 그 사람이 돈을 냈고 제가 집안일을 했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마음속에 오래 쌓인 무게가 천천히 풀려나갔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관계를 타인에게 설명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같이 사신 기간이 길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활비, 재산 분할, 연금까지 다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가사노동을 하셨다면 그에 대한 가치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선 씨는 이상하게도 억울함보다 허무함이 앞섰습니다. 권리라니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일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싸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돈 때문이 아니라 그 세월이 헛된 게 아니었다는 증명을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동안 미선 씨는 집안을 뒤져 서류를 모았습니다. 공과금 고지서, 생활비 송금 내역, 함께 찍은 몇 안 되는 사진들,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까지. 그 모든 것이 지난 세월의 흔적이자 한 여자가 한 인간으로서 살아온 증거였습니다. 문서 파일을 챙겨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던 날, 미선 씨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5월의 햇살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따스함이 낯설 만큼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새삼 실감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네요. 이제 법적 절차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남편분 쪽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저를 통해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 말에 미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떤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짐 하나를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12년간의 무거운 밥상을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듯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난 지 일주일 후 철수 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선 씨, 나 이제 돌아가려고요. 내가 좀 감정적이었나 봐요. 이제 화 풀렸으니 돌아갈게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미선 씨는 웃음이 났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하고서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감정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 자리는 없어요. 변호사 선생님 통해 연락하세요.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12년의 인내와 상처, 그리고 결심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미선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 씨는 부엌 불을 다시 켰습니다. 오랜만에 된장국을 끓이며 구수한 냄새가 부엌에 피어올랐습니다. 식탁엔 단 2가지 반찬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해 보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밥상이다. 정미선 씨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차린 밥이니까. 몇 달 후 법원은 미선 씨와 철수 씨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했고 그동안의 가사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적절한 재산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그 돈으로 미선 씨는 작은 월세 보증금을 올릴 수 있었고 식당 일을 줄이고 몸을 조금 더 돌볼 여유도 생겼습니다. 밖에서 사온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꽂고 미선 씨는 혼자만의 작은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생일이 아니었지만 새로운 삶의 첫날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을 위한 시간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